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는 당신을 망가뜨릴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말은 듣기 좋게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다릅니다. 본성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은 속여도 숨길 수 없는 본성의 신호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성은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본성이 큰 사건에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성은 가장 무심한 순간,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히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사건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고 조심하고 연기를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가면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서 시험해야 한다. 2500년 전 말인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완벽하게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위기 상황이나 무의식적 행동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신호, 약자를 대하는 태도. 가장 확실한 신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90도로 인사하고 후배에게는 턱으로 가리키는 사람, 식당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고 택시 기사님께 반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권력 관계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오직 이것만 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신도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법칙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극진히 대했죠.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위기에서 보이는 모습.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누구나 좋은 말만 합니다. 함께 해결하자. 책임지겠다. 끝까지 도와주겠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완전히 갈립니다. 가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다음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먼저 실수했어. 마지막엔 아예 도망갑니다. 연락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댑니다. 반면 진짜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어떻게 도울까?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말인데 지금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려울 때 진짜 누가 내 편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세 번째 신호, 작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 약속쯤이야 뭐 그리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결국 어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분만 늦는다고 하고 30분 늦는 사람, 내일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하는 사람, 다음에 제가 낼게요라고 하고 계속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변명은 항상 비슷합니다. 깜빡했어. 너무 바빴어. 큰일도 아닌데 뭘 그래.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깜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를 존중했다면 바빠도 시간을 냈을 겁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결국 상대를 우습게 본다는 증거입니다. 신뢰라는 건 거대한 사건 하나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작은 약속 하나가 깨지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네 번째 신호, 남의 불행해 보이는 반응. 이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진짜 선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합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도와줄까?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은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비웃거나 은근히 즐거워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자업자득이지 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악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행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착한 척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반응, 무의식적 표정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신호, 작은 권력에 취하는 모습. 이 신호는 정말 확실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동아리에서 임원이 되거나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말투와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엔 억눌러 놓고 있다가 조그만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내가 결정한다.
내 말대로 해. 내가 뭘 알아? 예전엔 동등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윗사람 행세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권력이 생겨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권력에 취하는 사람은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사람들을 일찍 알아보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권력을 얻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 주변에 있었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잠깐,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혹시 당신 자신은 어떤가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나요?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나요? 남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기뻐한 적은 없었나요? 이런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뀐 거예요. 이제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지금까지는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특징을 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평생 가까이 두고 싶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기에도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어떻게 도울까? 라고 먼저 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도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5분 늦는다고 하면 정말 5분 후에 나타나는 사람. 내일 연락드릴게요라고 하면 다음 날 꼭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남의 불행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도 분명 힘이 되어줄 겁니다. 넷째, 약자를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 권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식당 종업원에게도 고맙다고 하고 택시 기사님께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다섯째, 권력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사람. 승진해도 성공해도 지위가 높아져도 예전 그대로인 사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입니다. 평생 함께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본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관찰 포인트. 지금까지 여러 신호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한두 번의 행동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3번 이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무심한 순간을 관찰하세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카페에서 주문할 때, 길에서 노인분과 마주쳤을 때, 이런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셋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진짜 인격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주목하세요.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성격이 나옵니다. 평상시엔 친절하다가도 조금만 짜증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런 구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면 다 부족한 게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건 완벽함의 여부가 아닙니다. 선량한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실수하면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사람은 실수해놓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진심으로 바뀌고 싶어 해야 하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계속 상처받기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관계도 있죠. 그럴 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도 중요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희생해가며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거리를 두고 지켜보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무언가 불편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변화의 기회를 주되 한계를 정하세요. 사람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번까지만 기회를 줄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무한정 기다리면 결국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본성을 숨기는 교묘한 사람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지식들이 널리 퍼져 있어서 교묘하게 본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고 조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완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어색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적이 됩니다.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관성을 체크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에게는 친절하고 B에게는 차갑고 C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관됩니다. 셋째,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이상 지켜본 후에 진짜 신뢰 관계를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면은 반드시 벗겨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 점검해 보기.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모든 관계를 말이에요. 다음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도망가나요?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나요? 남의 불행을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조그만 권력이나 우위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용기 내서 정리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인사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성 판단의 함정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거든요. 첫째, 성급한 일반화주의. 한두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충분한 관찰 기간을 갖고 판단하세요. 둘째,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성장 환경의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셋째,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넷째, 상황을 고려하세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와 일상에서 가려진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위기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용기와 책임감이 드러나고, 일상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인격과 품성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런 순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이죠. 500년 전 조선의 지혜가 지금도 통하는 이유는 사람의 본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신호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게 바로 직감입니다. 물론 직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감과 관찰을 함께 활용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성장할 기회가 많아지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발전이 멈추고 우울감이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고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지혜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경험이 쌓여야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말은 속여도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무심한 순간, 위기의 순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을 보세요.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지혜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